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상당히 고민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굳이 돈을 수억, 수십억, 수백억 원 벌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면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국영북 아파트입니다. 시청 전 주의사항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정말로 이걸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실 텐데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는 실거주 한 채면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편이 맞겠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벌고 싶으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미만 구축 아파트 빌라 월세 사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월세가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리브와 바이, 홈과 하우스 구분하라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집과 가정은 다릅니다. 와, 야가 뭐라카노? 지금 귀신 신화라 까먹나? 띠용하시는 여러분의 표정이 눈에 보입니다. 청약 당첨되고 잔금 전략 세워서 주택담보대출 잘 받고 이자 상환 열심히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서 정주권의 가치를 누리며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절대 모두가 행할 수도 없고 모두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소득, 보유 현금, 세대 구성, 직장 위치, 살고 싶은 곳, 선호하는 주거 유형, 취미는 대구경북 아파트 임장, 듣기는 꿀 발린 목소리입니다.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보시고 2번 고민해보시고 3번 고민해보신 다음에 마음의 결정이 딱 섰다. 그 이후에 아내분과 자제분, 같이 살고 계신 가족분들 설득하셔서 행동에 옮기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여러분의 몫인데 이 행동을 함으로써 가족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과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하나? 진짜 이걸 해야만 하나 깊게 고민해보세요. 예방주사는 이쯤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가지 주거 유형이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죠. 매매는 현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해서 집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이 없어도 됩니다만 치르는 비용은 같습니다. 핵심은 집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시겠죠. 30년에서 4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집값 상승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값 오른다고 전세 세입자분께 내 집값 오른 거 나누어주는 경우 없죠. 저는 실거주만을 위해서 매매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도 괜찮다는 그런 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거주도 누리고 집값도 오르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콩 먹고 알 먹고 그런 거죠. 우리는 오랜 시간 지나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전세입니다. 전세는 일정 기간 동안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2년, 2+2, 4년 계약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들어가면은 2+2+2, 6년도 가능하죠. 전세 계약의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일시상환입니다. 2년이 지나면 전세 만기가 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죠. 전세금이 마이너스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할상환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당초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전세자금 대출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건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전세의 이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집값이 하락하면 보증금이 보존된다 이거죠. 전세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매매가가 하락하더라도 나의 자산은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나요? 하락? 이렇게 가는 걸 하락이라고 하나 보네요. 그런가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값이 정말 내리면 좋겠지만 안 내리면 어떻게 하실 거죠? 이 대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세 살면서 청약 노리세요 라는 말은 저는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매매하기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전세 살면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이 3번째 주거 유형인 월세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월세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고 타인의 집을 사용하는 것이죠. 적은 보증금을 내는 대신에 월 부담액이 커집니다. 그럼 월 고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거죠. 매월 28일 월세 나가는 날 이렇게 28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알람 맞춰야 되고 그죠? 까먹으면 또 집주인 전화 오시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전세에 비해서 월세가 가지는 이점이 무엇이냐 궁금하실 겁니다. 그건 바로 보증금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보증금이 남는다.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이 싸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보증금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보증금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금도 살 수 있고 달러도 살 수 있고 터키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뭐 여하튼 많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보다 더 큰 수익을 내면은 만사오케이입니다. 반드시 집을 사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겠죠. 핵심은 뭐다? 월세보다 큰 수익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월세에 내가 내고 있는 것보다 큰 수익을 내면은 된다. 그거죠. 대경아 임마야 네 말은 참 쉽다. 월세보다 더 큰 수익금을 내려고 하면 수익률을 얼마나 내란 말이고 어디 그런 꿈같은 소리를 하고 있노?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월세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더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내야 부자가 되죠. 부자 되는 게 쉽습니까? 일단 잠에 들어야 꿈을 꾸지 눈 시뻘겋게 뜨고 꿈을 어떻게 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은 그저 그렇게 사는 분들께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세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겁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KB에서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보셨다면 이 KB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KB부동산 들어가서 KB 통계 보시면은 월간 통계에 월간 시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엑셀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자료가 방대해요. 사실은 매월 이 자료만 봐도 전국의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KB에서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대구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평균 전세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대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3억 6,477만원, 대구 평균 전세가는 2억 3,487만원입니다. 평균 전세가율은 64.38%가 되겠네요.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 하면은 전세가율이 나옵니다. 월세 가격은 없나요? 월세 가격은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왜 평균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냐면 그냥 이 정도가 딱 중간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신축, 구축 구분 없이 기준을 한번 세워보고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주거 유형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평균 매매가가 3억 6,477만원입니다. 대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LTV 60% 적용하면은 2억 1,886만 2천원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금액은 현금 40% 1억 4,590만 8천원 되겠습니다. 주담대 금리를 4.5% 30년 납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월 상환 금액은 110만 8,942원 되겠어요. 이 이자 계산기 찾아보시려면은 초록창에다가 대출 계산기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3억 6,470만원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60% 대출 2억 1,800만원 받아야 하고 필요한 현금은 40% 1억 4,600만원, 그 다음에 한 달 이자는 110만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 볼게요. 대구 평균 전세가가 2억 3,487만원이었죠. 전세 대출은 일반적으로 70에서 80%를 대출해 줍니다. 여기서는 70%로 계산해 볼게요. 전세 2억 3,487만원에 대해서 전세 자금 대출 70%를 받으면은 1억 6,440만 9천원이 가능하고요. 필요한 현금은 30%니까 7,046만 1천원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4%를 잡았고 일시상환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시상환했을 때 2년 동안 총 들어가는 이자가 1,315만 2,720원이죠. 나누기 24개월 하면은 월 상환 금액은 54만 8,030원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대구 평균 전세가 2억 3,487만원인데 70% 대출받아서 1억 6,400만원, 필요한 현금은 7천만원, 한 달 이자는 55만원이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월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구글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시겠고, 자, 대구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4.2% 보여주고 있네요.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로 바꿨을 때 4.2%가 월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바꾸면 되겠죠. 평균 전세가 2억 3,487
447만원에서 보증금 1000만원 빼고 22487100001 곱하기 4.2% 하면은 944만 4,540원 들어갑니다. 요거 12로 나누면은 월 78만 7,045원 필요하게 되겠죠. 간략하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9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매매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현금 1억 4,600만원에 월 상환이자 110만원, 전세했을 때 들어가는 현금 7천만원에 월 55만원, 월세했을 때 들어가는 현금 1000만원에 월 이자 79만원 되겠죠? 이거 표 하나로 보니까 쉽다. 그죠? 자, 나한테 필요한 현금, 들어가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죠. 매매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전세, 그 다음 월세가 되겠습니다. 월 고정지출로 보면은 매매가 가장 크고 월세가 그 다음, 그리고 전세가 따라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월 상환 이자 고정 지출이 적다라는 게 되겠죠. 월세에 비해서는 무려 24만원이나 저렴하기 때문에 이야, 내가 월 24만원이나 더 저축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세를 가시는 거죠. 뭐 어차피 현금이 당장은 1억 4,600만원이 없으니까 7천만원으로 전세를 살면서 일단 24만원씩 아껴보자, 이런 심리가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등장하는데,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인플레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그냥 매년 3%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실제로 더 큰 수치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어쨌든 3%로 가정해 볼게요. 내가 부동산을 매매해서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만큼 나의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매매를 하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1년 지나면은 평균 매매가 3억 6,477만원이 3억 7,492만원으로 1년에 1,092만원 상승합니다. 그냥 특별히 내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3%씩 올라갑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가격 방어입니다. 1년에 1,092만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자, 그럼 정말 가격이 늘어난 걸까요? 땡! 틀렸습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보존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정하면은 1년이 지날 때마다 현금 가치는 2.92%씩 떨어지고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2.92%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가치의 하락을 전세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전세가 아까 필요현금 7천만원에 한 달 이자는 55만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천만원에 2.92% 하면은 1년에 204만원씩 사라집니다. 1년에 204만원씩 사라져요. 전세 2년이면은 408만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월로 환산하면은 17만원씩 사라집니다. 자, 이건 월세도 마찬가지겠죠. 이 1000만원이 바로 현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92% 곱하면은 1년에 29만 2천원씩 사라지고 월세 2년이면 58만 4천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월 2만 4천원씩 사라지는 것이다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연소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것을 자연소각이라고 해요. 매매를 하면은 자연이자가 붙는다, 부동산의 가치 보존, 인플레이션 방어, 그래서 자연이자가 붙는다라고 되겠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매매하면 자연이자가 붙고 전월세 살면은 자연소각을 경험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죠.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나쁜 거네요. 와,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으니까 이제 내 돈이 없어진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에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검색하셔서 1부부터 4부까지 모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이자와 자연소각 이 표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3%가 일어나고 있을 때 적용된 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맞다라는 거죠. 이 표를 이해하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연이자가 발생하는 부분과 자연소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월 91만원씩 이득을 보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월 17만원씩 손해를 보고 월세는 24,000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고정비용을 정산해보면은 매매는 19만원, 전세는 72만원, 월세는 81만 4천원씩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매매는 그냥 돈을 법니다. 실제로 이 110만원 중에서는 원금도 포함되어 있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19만원보다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는 비용이 되겠죠. 연 3%를 가정했더니만 110만원이 19만원이 됐습니다. 놀랍죠? 만약
만약 연 3.7% 이상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사라집니다. 집값이 연 3.7%만 오르면 다행이겠네요. 그죠? 지금은 2배, 3배도 숱하니까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들어가는 현금도 많은데 월 고정 비용도 72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월세는 들어가는 현금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자연 소각분이 적었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이 생깁니다. 월세는 들어가는 현금이 적은데 월 고정 비용이 81만원 소요되고 대신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6천만원이 생깁니다. 자, 이 돈으로 딱 인플레이션만큼만 수익을 냈다라고 해봅시다. 연 3%, 연 180만원입니다. 이러면 월 15만원 되겠죠. 81만 4천원 빼기 15만원, 66만 4천원. 와, 전세는 72만원 나가는데 월세는 66만원 나가네요. 뭐라고요? 에? 와, 대체 전세를 왜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어서, 투자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주식 귀찮아서, 가면 손해만 봐서 가만히 그냥 귀찮은 비용을 내고 있었다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게임하고 낚시하고 캠핑 가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닐 때 자연스럽게 돈이 소각되고 있고 월세를 사는 분들은 인플레이션만큼 쫓아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6천만 원 가지고 손해를 보면 어떡하냐. 문제는 뭐냐면은 그 6천만 원 가지고 한탕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연 3% 수익 내는 게 어려울까요? 지금 예금 금리만 해도 2%입니다. 1%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죠. 연 3% 수익 안전한 채권만 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괜히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인생 대박 노리려고 하셨다가 그 돈 날리는 선택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살고 투자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건전한 투자 마인드부터 세우시는 게 먼저겠죠. 한탕주의에 취해서 괜히 이상한 종목 샀다가 물리면은 머리 아파집니다.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라오어님의 무한매수법 유행하고 있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계산해보면 아는데 대체 전세를 왜 살죠? 평균 매매가 평균 전세가 기준으로 산출해봤는데 계산에 오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합리입니다.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파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가격은 이성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감정을 섞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시각이 탄생합니다. 합리적인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냥 싫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믿고 싶거나. 다 보여드렸는데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 영상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구태여 비난 댓글을 다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부자 될 마음이 없다라고 보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댓글 뭐라 달릴지 뻔히 눈에 보인다. 그래도 이 빠른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고 이게 맞으니까. 계산을 잘 해봤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전세 계약을 2년 했다, 월세 계약을 2년 했다라고 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중개 수수료를 하든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런 차이는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무조건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400만 원을 내주는 게 쉬울까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주는 게 쉬울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1,000만 원 내주는 게 쉽겠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대구경북 아파트인데 다음 달에 좀 나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 2억 3,400만 원 다음 주까지 이체 가능하신가요? 이거는 이제 약간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죠? 2억 3,400만 원 현금으로 들고 있는 집주인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이 애초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은 2년 살 거니까 내가 2년 동안 다른 걸 해야겠다. 요런 계획으로 하고 계셨을 거니까. 그죠? 집주인도 항상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서 나한테 주는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그만큼 이사 나가기가 어려운 거고 나의 목돈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대구 분양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죠. 냉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은 급매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냐, 향후 수개월 동안은 돈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이 우위입니다. 진짜 무조건 우위입니다. 그건 주택가격 심리지수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냥 한 자릿수 계속 기고 있다 보실 수 있겠죠. 기회가 왔을 때 확 바로 쳐야 되는데 전세로 묶이면 어떻게 돼요? 황금 같은 여러분의 시간과 기회를 집주인에게 뺏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주어져 있는 기회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다가 에라이 다음에 또 타이밍 있겠지, 무조건 더 내려간다, 물량 봐라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타이밍 재다가 기회 없다니까. 그거 알면 전부 다 부자 될게요. 현실적인 이유 세 번째, 사실 전세 월 이자 상환하는 거나 월세 임대인에게 주는 거나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 차변 대변 그런
그런 얘기 해볼까 하다가 그냥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건 똑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은행에게 주나 집주인에게 주나 내가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고정비용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나가는 게 적은 게 좋은 겁니다. 집주인은 남이니까 좀 그렇고 은행은 뭔가 기관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정말 내가 집주인 주는 건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자극으로 변화시키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번 달에도 또 집주인한테 돈 줬네. 아, 이번 달에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이번 달에도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공부와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유 네 번째. 아마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거주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일 거니까 이런 영상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대경아님 맨날 청약 분석하시더니 정주권의 가치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신축 살고 싶은 제 마음 틀린 건가요? 청약으로 당첨되는 거 안 되는 건가요? 분양권 사면 안 되나요? 매매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맞고요. 저도 신축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집 들어가서 살고 싶고 남의 집에 살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대구 수성구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를 지금 제 능력으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뿐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치킨이다. 그죠?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후라이드를 시킬 것이냐, 양념을 시킬 것이냐, 배달을 할 것이냐, 포장을 할 것이냐, 이것만큼 중요한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의 몫은 인생의 시간과 자산에 쌓이겠죠. 현실적인 이유 다섯 번째. 지금 신축 급매 전세 넘쳐서 전세가 방어가 안 되는데 신축 전세 살면 안 되나요? 네, 뭐 살아보세요. 계산은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당연히 좋죠. 신축 전세 살면 좋아요. 그걸 누가 모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원래 하셔야 하는 선택은 구축 월세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축 한번 살면은 절대로 구축 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구조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와이프 눈치 봐야 되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홈과 하우스, 이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홈은 필연적으로 하우스가 되는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하우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홈이 나쁘다고 해서 하우스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개념은 달라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뒤엉켜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우스의 눈높이가 올라가면 구축 홈은 이제 눈에 안 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산 상태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게 됩니다. 메타 코그니션,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 돈이 얼마 있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은 어떻고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게 됩니다. 아, 이거 막 다음에 생각할란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축 전세 보증금이면 실거주 한 채를 찾으시는 거라면 전세 보증금 더하기 대출로 충분히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쪽을 추천드립니다. 신축 전세 굳이 살지 않으셔도 돼요. 실거주 한 채 하신다면은 LTV도 우대해주니까 그냥 이 기회에 사세요. 2024년에 물량 많아서 전세 한 바퀴 돌려보고 매매하겠습니다. 아, 그 생각이 맞으면 진짜 좋은데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실적인 이유 여섯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도 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입주장의 신축 전세가가 무너지기도 하고 모든 시장의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2년 뒤 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때 임대인이 올려받는 전세금을 감당하려면 인플레이션도 맞아야 되고 보증금 상승도 맞아야 됩니다. 전세가도 올라서 서러운데 전세 보증금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게 되겠죠. 물론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 월세도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12개월로 나누니까 부담액이 적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월세 살면서 무슨 투자를 하고 어디에 살고 어디를 사야 할까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영상 끄실 거니까요. 아, 이미 다 나가셨으려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고 남는 돈으로 죽도록 매매해야 합니다. 리뷰, 인프라 좋은 구축 아파트, 빌라 살아도 충분합니다.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우스,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이오,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신축 핵심 입지, 미래 대장자리, 주택수 많이, 세입자 많이, 세금도 많이, 적폐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럼 다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매매, 전세, 월세 순으로 좋다 생각합니다. 매매하면 잘 살고 월세 살면 못 산다라고 합니다. 이건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면 안 되나요? 합리적인 계산을 해본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매매를 인생의 성공, 전세는 인생의 도약을 위한 계단, 월세를 인생의 실패, 이렇게 정의하시니까 우리는 그 딜레마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소수를 지향해야 하고 결국 월세, 매매, 전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소수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행했던 1대1 상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세전으로 연소득이 6천, 와이프가 3,500에서 4천 정도 받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아요. 못해도 월 250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남은 돈 저축하기도 빠듯합니다. 저축 좀 해보려고 하면은 집안에 일 생기고 병원비 나가고 세금 가져가고 버는 돈은 일정한데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생기기만 하네요. 사업에는 수완도 없고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도 없습니다.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그렇게 뭐 대단히 만족스럽거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은 꾸준한 회사라서 계속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자녀는 2명이 있는데 큰아이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월성동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대구 경북 아파트님 영상 보고 카톡방 들어가서 대화도 하다 보니까 이분들처럼 부동산 공부도 계속해보고 싶고 투자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은 별로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제가 드렸던 답이 보이실 겁니다. 구축 아파트 초등 중등 낀 곳 월세 살면서 신축 매수 투자하셔라. 끝. 이게 좀 과한 것 같다. 초등 중등 낀 아파트 한 채 매수. 끝입니다. 신축 아파트 살고 싶으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중박은 하는 겁니다. 아까 계산해서 매매가 중요하고 좋다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 영상은 너 틀렸어 무조건 이렇게 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축 아파트 살면은 겨울에 우풍 시게 들어오고요. 집 좁고 구조 이상하고 수납 없다라는 와이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 애들은 야, 니 어디 사노? 니 뭐 저런 데 사노? 저 집 뿌라지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얘기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퇴근하고 주차난 완전 시달리겠죠. 담배 냄새 이런 거 뭐 그냥 기본입니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30년 뒤 미래가 밝겠죠. 모두가 하는 선택을 한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사이즈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으로는 그럼 월세 살면서 무슨 투자를 하고 어디에 살고 어디를 살아야 할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 경북 아파트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큰 파장이 예상된다. 초조하다 초조해.